KKMD 732와 불가리아 매체 노비니시 뉴스 번역, 항공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한 FA-50, 불가리아의 제한대다. 카이 FA-50 도대체 어떤 전투기인가? 군사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에 한국산 전투기들이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세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FA-50이 눈에 띈다고 언급하고 있다. 불가리아 뉴스 매체 노비니시가 2024년 7월 29일에 게재한 기사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한국산 전투기는 물론 KF-21 보라매와 FA-50 파이팅 이글일 것이고, 노비니시는 그 중에서도 특히 FA-50의 미래 잠재력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FA-50의 미래 잠재력이 높이 평가받는 것은 분명 기분 좋은 일이지만 KF-21 보라매의 잠재력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찜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고등훈련기 T-50 시절부터 계산하면 FA-50은 무려 25년 가까이 운용되면서 높은 신뢰성을 쌓은 기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KF-21 보라매는 2022년 초도 비행으로부터 이제 겨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아직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A-50의 사례에 비추어 보면 향후 KF-21 보라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KKMD 채널을 시작한 이후 줄기차게 FA-50의 높은 잠재력에 대해 언급해왔지만 이른바 국뽕으로 치부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안보가 급격하게 위협을 받으면서 FA-50의 잠재력이 새롭게 평가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KF-21 보라매도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KF-X 프로그램이 본격화되었던 2015년 당시 세계 정세와 10여 년이 지난 지금의 세계 정세는 흘러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로 상징되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세계 경찰국가였던 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부각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각심을 가지기 시작한 유럽 여러 나라들은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자체 무장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군사 대국화 및 러시아의 확장주의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세계적 안보 위기 상황은 향후 수십 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급 최고 기체의 최대 80% 정도 성능을 지닌 플랫폼을 50에서 60% 정도의 가격으로 구현해 내겠다는 FA-50 파이팅 이글 KF-21 보라매의 설계 이념이 바로 오늘날 세계 정세에 적합하게 들어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 매체 노비니시도 다가올 미래에 한국산 전투기들이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세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KF-21 보라매를 함께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동급 최고 기체의 최대 80% 정도 성능을 지닌 플랫폼을 50에서 60% 정도의 가격으로 구현한다는 대목은 향후 FA-50과 KF-21 보라매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 도중에 카이가 개발 중인 다목적 소형 무인기 AAP를 FA-50에 통합시켜 머지않은 미래에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를 구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핏 넘기기 쉬운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 FA-50의 정통한 관계자에게 서면 인터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2024년 7월 29일 불가리아 매체 노비니시가 게재한 기사 내용을 번역하면서 해당 인터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비니시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FA-50 경전투기의 최신 버전의 출시를 통해 글로벌 경전투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네덜란드 항공협회가 발간하는 항공잡지 스크램블의 분석에 따르면 카이 FA-50은 이미 수출 시장에서 성공적인 모델임이 입증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미래에 한국산 전투기들이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세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FA-50이 눈에 띈다고 언급하고 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에 활용하기 위해 다목적 소형 무인기 AAP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이 다목적 소형 무인기는 유인기 대신 감시, 정찰, 전자전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조종사와 전투기의 생존성은 물론 전반적인 작전 효율성까지 높여줄 수 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카위 고위직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FA-50에도 무인 전투기 UCAV, 다목적 소형 무인기 AAP가 통합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고, 카이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맞는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카이 관계자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개발될 경우 FA-50과 체계 통합 후 패키지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수출을 가로막을 수 있는 난관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질문해 봤습니다. 관계자는 국내외 국가 및 기관으로부터 수출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난관이 될 것 같다고 답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국내 기관은 유무인 복합 체계의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과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링크를 개발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뜻하고, 국외 기관은 기술 협력을 해주고 있는 해외 협력업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유무인 복합 체계의 수출 과정에서 어떠한 승인 절차가 생길지 솔직히 예측하기조차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배치용 KF-21 보라매와 FA-50 파이팅 이글에는 유무인 복합 체계 적용이 비교적 쉽지만 수출용 기체의 적용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인터뷰였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 이른바 뛰어난 가성비가 FA-50 파이팅 이글의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 다른 4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획득 및 유지 관리 비용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렇게 저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운용 고도 및 최고 속도라는 측면에서 FA-50 파이팅 이글이 보여주고 있는 능력은 4세대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전투기들의 최대 80% 수준에 달해 그야말로 극강의 가성비를 지닌 전투기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폴란드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이제 교체의 필요성이 절실한 노후 전투기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불가리아와 기타 다른 동유럽, 중부유럽 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FA-50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FA-50은 구형 훈련기 L-39와 구소련 전투기 미그-29, 수호-25를 대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솔루션으로 불가리아 공군에게 제한되고 있는데, 훈련기와 다목적 전투기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FA-50은 불가리아 공군력을 현대화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다재다능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9월 카이는 FA-50 경전투기 48대를 폴란드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로키드 마틴과 공동으로 개발한 FA-50은 불가리아 공군이 운용할 계획인 F-16과 높은 상공 운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장점으로 강조되고 있다. 링크 16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방에서 생산된 무장 상당수가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FA-50은 나토 표준과 높은 호환성을 지니고 있고, 그 덕분에 나토 공동작전에도 원활한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호환성은 불가리아가 나토 영내 방위 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FA-50이 세계 시장에서 거둔 성공과 다양한 국가들에 의한 광범위한 도입은 물류 지원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이점을 제공한다. 거기 더해 선도적인 항공우주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불가리아 정부에게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과 관련된 옵션을 제안하는 등 항공우주 부문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안보 위협과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여 불가리아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구소련 시대 전투기 미그-29를 하이엔드급 전술기로 사용하고 있던 불가리아 정부는 이를 F-16 블락 70로 업그레이드하여 교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카이 FA-50은 F-16을 보완하고 F-16 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 플랫폼 역할까지 맡길 수 있는 최적의 로우엔드급 다목적 전투기인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개발한 FA-50의 설계는
F-16의 조종성 및 항전 장비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장하고 있어 조종사들이 느끼는 전환 훈련 과정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은 FA-50을 도입한 이후 F-16 조종사 전환 훈련 과정에서 훈련 시간을 85%나 단축시켰고, 이는 곧 상당한 수준의 비용 절감과 작전 시간 증가로 이어졌다. 다양한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장이 통합된 FA-50은 우수한 전투 능력을 자랑하는데, 능동 전자주사 배열 A사 레이더와 AIM-9X 사이드와인더 최신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더 강력해진 전투력을 자랑할 예정이다. FA-50 블락 20에 통합될 예정인 A사 레이더와 공대공 무장에 대한 불가리아 언론 노비니시의 설명이 약간 어설퍼서 제가 보완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들은 FA-50을 도입하면 오래된 구형 전투기들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리아 공군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토 내에서 불가리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가리아 매체 노비니시가 2024년 7월 29일에 게재한 기사 FA-50 Fighter Jets, South Korea's Key Offer to Bulgaria's Defense, 대한민국이 불가리아 국방을 위해 제안한 중요 무기체계 FA-50 경전투기를 번역해보았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구소련 시대 전투기 미그-29와 수-25를 사용하고 있었던 동유럽, 중부 유럽 시장을 대상으로 FA-50의 판매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만드는 기사입니다. 폴란드의 경우 하이엔드급 전술기로 F-35A를 도입하고 있지만 F-35A는 획득과 운용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전투기이기 때문에 많은 수를 배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불가리아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공군에서 실질적인 하이엔드급 전술기 역할은 F-16들이 떠맡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 F-16들 역시 향후 20년 안에 기대 수명이 다해 퇴역해야 할 운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포스트 미그-29의 포지션에 있는 기종이 FA-50이라는 사실은 이제 명약 관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F-16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종은? 이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일단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는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야 할 것, 천문학적인 운용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라는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결코 전장의 일꾼 F-16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4.5세대 전투기는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EF, 그리고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4.5세대 전투기이면서도 앞으로 40년 이상 단종될 우려 없이 운용이 가능하고 획득 및 운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 측면에서 F-16 블락 70와 비슷한 전투기를 찾아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투자 전문 매체 인사이드 먼키는 2023년 12월 7일 기사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탑 15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 언급되는 최신형 F-16 블락 70-72의 가격은 6,300만 달러, 한화 820억에 이릅니다. 스웨덴 그리펜 EF의 가격은 평균적으로 대당 약 8,500만 달러, 한화 1,100억 원 정도로 언급되고 있고요. 다만 그리펜 EF의 경우 사양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다는 함정이 있고, 평균적인 가격이 1,100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반 이상이 1,100억보다 비싸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비싼 전투기 5위에 랭크되어 있는 프랑스 다소 라팔은 1억 2,400만 달러, 한화 1,600억에 달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사이더 먼키가 언급하고 있는 가격들은 모두 기타 비용을 제외한 유닛 코스트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KKMD 649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 탑 15, KF-21 보라매, 이래서 가성비 갑이다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20대 초도 양산되는 KF-21 보라매의 대당 가격은 1,100억대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도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된 프로그램 비용입니다.
원래 목표대로 120대 양산이 된다면 KF21 보라매의 대당 프로그램 코스트는 1000억대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EF, 그리고 대한민국 KF21 보라매 중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20년 내로 교체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될 미국 F16 블락 7072에 가장 근접하는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기체는 어느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그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bins Military Channel KKMD